안녕하세요. 지우명차 분당 정자점 운영하는 신피조입니다. 7월 말이 되어가고 지난주, 지지난주 비도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 햇빛도 쬐고 그래서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인 듯한 느낌에 습한 거를 많이 느껴서 조금 답답한 날씨였습니다. 7월 말로 해서 8월 초가 지나면 이제 벌써 가을 냄새가 풍기고 부는 바람에도 가을 냄새가 느껴지고 이제 가을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차 우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맛을 우려내느냐. 지난 시간에는 농도라는 조건 하나를 가지고 색향미가 두드러지게 균형 있게 잘 우려내도록 우린다. 그러면서도 맑고 개운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우린다. 그런 지향점을 갖고 차를 꾸준히 우리다 보면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맛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경륜은 5년 가지고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10년은 그냥 잡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은 노하우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 생각나는 대로 얼른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보이차는 이제 같은 발효식품의 와인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차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와인은 일정한 브랜드의 그 품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같은 맛의 와인이 공급이 되잖아요. 생산지, 공장, 보관하는 업체, 이런 그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면서 계속 같은 와인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는 어떤 맛하고 어떤 이게 그 맛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이차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만 편을 찍었다. 그러면 보관업자가 가져다가 보관을 하면 그 차 맛이 어떻게 될지는 생산자도 모르고 보관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 차는 5년, 10년, 15년 뒤에는 어떤 차 맛으로 바뀔 거야 하고 차를 생산하지 않아요. 보관업자도 그 원산지에서 차를 가져다가 5년, 10년, 15년 보관하면서 이 차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보관하고 결과물로 먹어보니까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이차가 공급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맛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보이차의 풍미 또는 맛에 대한 평가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차가 초창기 호급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이차가 생산되었어도 같은 보이차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만 편을 찍어다가 그 만 편을 그대로 한 공간에 보관을 하면 그 만 편은 같은 풍미를 유지하지요. 그렇게만 같은 풍미를 유지하지 다른 보이차는 똑같이 생산해서 B라는 보관업자가 보관을 하면 또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차는 그 풍미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보이차를 또 먹을 수가 없어요. A라는 보이차가 참 좋았는데 품절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맛을 기준을 두고 어쩌네 저쩌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차의 맛은 또는 풍미는 무한대라 그 많은 변수를 어떤 맛으로 우린다, 어떤 맛으로 우린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만만한 게 어떤 보이차든 간에 먹었을 때 색향미가 좋고 맑고 개운 깔끔한 느낌을 준다? 그게 제일 무난한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한 맛을 내는 주변의 변수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점검해 볼 것이 세차입니다. SNS를 통해서도 세차 방법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첫 잔은 버리고 보이차의 경우 첫 잔을 우려서 버리고 둘째 잔부터 마신다.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첫 잔을 잘 우려서 버려요. 물론 정성껏 깊게 우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버린다는 뜻인데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세차는 2번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얇게 한다, 깊게 한다, 깊게 한 번만 한다, 얕게 2번을 한다, 또 어떤 물의 상태에서 넣는다. 숙차의 경우는 어떻게 세차한다, 생차의 경우는 어떻게 세차한다, 노차는 또 어떻게 세차를 한다, 어린 차는 어떻게 세차한다. 하여튼 뭐 별의별 그런 변수를 가지고 세차의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많은 방법들을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또 절대적 정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방법을 뭐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세차 방법들을 가지고 알아서 세차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저의 세차 방법을 그냥 참고로 이 사람은 이렇게 세차를 하네 하라고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세차를 첫 잔을 우리듯 이런 표현처럼 충분히 우려서 버리질 않아요. 차를 차호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부어서 적당히 몇 번 이렇게 흔들어 주고 바로 쏟아냅니다. 뭐 전형적인 뭐 겉에 먼지라도 묻은 거 한번 씻어낸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이유나 방법은 없습니다. 보이차 조각을 넣고 잠길만하게 부어서 몇 번 흔들어서 그냥 버린다. 생차든 숙차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려 마셨을 때 차 맛이 뭐 이상하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차하는 방법도 뭐 틀린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고 또는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해보고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저는 이렇게 가볍게 먼지 씻어내는 정도로만 하는 이유는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을 두다 보면 말 그대로 첫 잔이 우려질 만큼 발효 성분이 우려져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오래 좀 충분하다는 시간을 두어서 우릴 정도로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볍게 씻어내고 마는 정도로 하죠. 그래서 저는 첫 잔을 버리고 이런 말 표현 좀 하지 마라. 실제로 개념이 없는 초짜들은 첫 잔을 잘 우려서 버린다.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니까 첫 잔을 버리고라는 말은 빼고 다른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첫 잔을 우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셔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우려 마실 때 혼자 마실 때는 뭐 크게 지장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혼자 마셔도 마찬가지고 앞에 차벗이 있어서 함께 먹을 때에는 더욱더 필요한 조건이 항상 일정한 농도로 우려한다는 거예요. 첫 잔, 둘째 잔, 셋째 잔, 넷째 잔 뒤로 갈수록 차의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로 갈수록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우릴 때마다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도록 우린다. 그게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마시는 입장에서는 상대든 본인이든 몸에서는 농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몸도 아니 왜 이 차맛이 이래 저래 하면서 몸도 적응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좋을 건 없죠. 어우 차 좋네 하면 그 맛으로 쭉 먹으면 더욱 반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워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 촛불 켜고 식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워머를 쓰는데 찻자리가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연출은 충분히 되고 좋은 모습인 듯 해요.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좋기만 하진 않아요. 특히 보이차 맛을 따질 때는 우리가 100도씨 끓는 물을 부어서 우려지는 대로 바로 쏟아서 먹으면 100도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마시기에 좋은 온도로 식혀서 먹는 건 맞아요. 그러나 차고에서 많이 우려가지고 두 사람이 먹을 때 나도 한 잔, 상대방도 한 잔, 그리고 공도배에 차가 남아 있어요. 그걸 워머에 이제 올려놓는 건데 워머에 올려놓으면 따뜻함은 유지하나 막 끓여내어서 적당한 농도로 식혀 먹을 때 하고는 분명히 맛이 다릅니다. 그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워머를 댈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는다. 두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만 물을 부어요. 그거 하다 보면 다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워머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거 정답은 아니고 이런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 뿐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머에 넣으면 분명히 맛이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만큼을 차후에 부은데 그러면 큰 차후일 경우는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큰 차후에도 두 사람이 대여섯, 다섯, 여섯 명이 먹을 만한 큰 차후인데 둘이 먹는다. 그래도 두 사람 먹을 분량만 부으세요.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두 사람 정도가 먹을 분량의 차후 크기를 선택해서 그 차후를 우리는 게 좋은데 마침 차후는 크지만 어떤 특정 차후가 A라는 이 보이차를 우리는데 전에 경험상 좋은 맛을 우려내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비록 차후가 크더라도 그 차후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차후 가득 물을 붓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남한테 보여준 적이 없지만 대부분 뭐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가서 차 우려주는 거 보면 항상 가득 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득 붙는 걸로 차를 우리기 때문에 저게 정상적인 좋은 방법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차오에 가득 붙습니다. 차오가 크던 작던 가득 부어요. 저는 가득 붙는 경우가 있던 덜 붙는 경우가 있던 먹을 사람 숫자만큼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차호에 가득 붓는다라는 고정된 관념만 안 갖고 좀 더 열린 관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이차를 좋은 맛으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직접 색향미를 따지는 맛이 아니라 어쨌든 좋은 맛을 우려내는 방법의 어떤 조건들을 아차 이렇게 점검을 미처 못 해본 걸 한번 저는 이런 식으로 우려요 하는 하나의 제안을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방법이 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한번 저처럼도 우려보고 그동안 우려봤던 것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들을 음악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달래꽃 역시 오음계로 작곡한 가곡입니다. 느낌이 어떠실까요? 오음계의 특징은 반음 진행이 없으니까 그 감정에 표출된 느낌이 반음이 있는 칠음계 노래하고는 좀 느낌 전달이 달라요. 그런 점만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다르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완히 눈물 흘